안녕하십니까. 자, 우량감자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예, 오늘 장이 끝났네요.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옵션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옵션은 다양한 전략이 가능한데, 크게 네이키드 전략, 델타 해지 전략, 감마 해지 전략, 그리고 델타와 감마를 다 해지하는 전략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나누는 게 이해하기가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콜 옵션과 풋 옵션 이제 시세표를 보시면 예전 건데, 예전 거를 사진을 가져와 쓰다 보니까 지금 0.25포인트씩 지금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0.5포인트씩, 그리고 옛날에는 승수도 1포인트에 50만원의 승수가 되어 있었죠. 지금은 그 승수가 많이 하락해서, 반으로 하락해서 1포인트 25만원 이 승수로 되어 있습니다. 승수라는 거는 1포인트의 가치를 25만원으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사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네이키드 매수 전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키드 아시겠지만 그냥 벌거숭이 전략이란 뜻이죠. 아무런 방패 없이 그냥 몸빵을 하는, 고기 방패를 하는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것도 방향성 투자고, 방향성 투자이면서도 보시면은 매수 전략은 콜옵션 매수를 기준으로 설명하면은, 자, 항상 손실은 제한이 됩니다. 손실은 제한이 되지만 이익은 이 분기점을 넘어가게 되면 무제한이죠. 이론상으로는 무제한인데 시간이 만기까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는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시간같이 소멸이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변동성이 증가하면 시간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왜냐? 변동성이 증가하면은 행사가 이상으로 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시간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변동성이 감소하면은 행사가 될 가능성이 적겠죠. 행사가 이상으로 여기에서 그냥 놀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기 시에 기초 자산이 이 행사가 이상으로 되면은 권리가 행사가 되고요. 만기 시에 기초 자산 행사가 이하가 되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겠죠. 결국에는 방향성 전략이면서도 변동성 확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콜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풋 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풋 옵션 매수에 대해서는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도 전략은 반대가 되겠죠. 콜 옵션 매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수익은 100%로 제한이 되죠. 이만큼이 수익이 되겠죠. 손실은 대신에 행사가 이상 분기점을 돌파해서 지나가게 되면 손실이 무제한 발생하게 됩니다.
장점은 시간 가치가 소멸하면서 수익이 나는 구조고요. 변동성이 증가하면 반대로 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하락하면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는 콜 매수 전략은 권리의 행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의무죠, 의무. 그래서 행사가 이상으로 가게 돼버리면 무한 의무를, 손실에 대한 무한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손실이 무제한이 되고요. 이것도 결국엔 방향성 전략이 되겠고, 이거는 변동성 축소 전략이 되겠습니다. 매도 전략은. 자, 그러면은 네이키드 매도 전략을 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네이키드 전략 말고 그러면 해지 전략, 이제 합성 전략으로 가게 되는데, 합성 전략도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쓰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델타 해지 매수 전략이죠. 매수 전략. 매수 전략의 경우에는 델타 중립 매수 포지션을 먼저 구축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변동성이 크고 이 분기점 이상으로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수익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매수 전략이기 때문에 시간가치 하락이 되면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요. 변동성이 증가하면 시간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익을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엔 변동성 확대 전략이 되겠죠. 방향성 전략은 아닌 거고 방향성의 해지를 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같은 행사가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수하게 되면 이렇게 좁아지겠죠. 그 손실 구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런 그 시간가치 하락에 의한 손실 경우에는 하락에 이 만기시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엔 손실은 이 100%가 되겠는데 이 손실 구간이 200만 원이 넘어가죠. 대신에 이제 또 벌려서 하게 되면 이 손실 나는 구간이 넓어지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실 한도가 축소가 되죠. 그래서 넓게 벌리냐 좁게 벌리냐의 차이로 뭐 스트랭글 매수 포지션, 뭐 스트레들 매도 포지션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럼 델타 엣지 매도 전략에 대해서 반대가 되겠죠. 델타 중립의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이제 그 수익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분기점으로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가치 수익을 그대로 다 먹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까 그 네이키드 매도 전략하고는 다르게 이것도 방향성은 잘 모르겠고 양쪽으로 다 먹을 수도 있겠고 한쪽으로 손실이 나거나 그러면은 한쪽에 수익이 나는 구조로 해서 그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거죠. 수익 변동성을. 그래서 이것도 뭐 스트레들, 스트랭글 여기 그 수익 구간이 훨씬 높아졌죠. 스트레들 포지션을 유지하면 대신에 수익 구간은 줄어들고 결국에는 장점은 시간 가치 하락이 수익으로 나오고 변동성 증가가 손실로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변동성 축소 전략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연 법칙이 있죠. 시간은 앞으로 계속 가고 만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것을 이 수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매도 전략을 쓰는 것이 항상 그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익을 내길 원한다 그러면 매도 전략을 쓰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요. 일단 수익 구간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죠.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은 변동성이 증가할 때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이 다 올라가는 경우도 간혹 생기기도 하거든요. 콜옵션과 풋옵션 시간 가치가 둘 다 상승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매도 전략이 매수 전략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중간에 청산하면 되니까요. 청산을 어떠한 기준으로 청산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손실이냐 수익이냐, 이 변동성 축소 전략도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을 어떻게 그 변동성 차트라는 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빅스 코스피 지수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헤지까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감마 헤지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마 헤지 전략은 변동성에 대한 헤지 전략입니다. 매수와 매도를 혼합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콜 레이쇼 포지션이거든요. 이제 매수 하나에다가 매도를 두 개를 짬뽕을 해서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매수를 보시면 감마값이 양의 값을 가지고 매도는 음의 값을 가집니다. 이 감마값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혼합하는 것이 감마 헤지 전략이 되겠습니다. 감마 헤지 전략이고 대부분은 시간 가치를 따먹기 위해서 이런 매도 포지션을 더 많이 가져가거나, 이거는 또 매수가 유리한 포지션을 취했죠. 이걸 이제 반대로 취하게 되면 매수 더 외가로 돼 있는 걸 매수로 취하고 안쪽 거를 내가격 등가격 쪽으로 되어 있는 옵션을 매도로 치면은 이게 반대 포지션이 이렇게 됩니다. 반대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시간 가치를 따먹는 매도 포지션에 가까운 전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감마 헤지 전략에 대해서도 이제 일단 이러한 방식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델타와 감마 헤지 전략이라고 있는데, 델타랑 감마를 둘 다 헤지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극도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되겠죠. 자, 방향성과 변동성도 헤지함과 동시에 매수와 매도 둘 다 합성을 해서 이제 델타와 감마를 둘 다 헤지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매수와 양매도를 합성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매수매도 이렇게 취하게 되면은 이제 매수 포지션에서 수익은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손실도 좀 제한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이론가 그래프는 이 정도로 이렇게 되고, 이것도 어차피 변동성 확대 전략이고, 요 두 개를 반대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처럼 안쪽을 등가격에 더 가까운 외가 하나하고 하나 매도하고, 그 다음에 극외가 더 외가를 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변동성 축소 전략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델타와 감마를 양쪽으로 헤지하는 이유는 변동성에 의해서 시간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줄이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간 가치가 증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해지하자는 그 전략이죠. 결국엔 해지하자는 전략이고, 결국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추세 그 기본 그 주가가 기초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추세를 그리고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자, 이쪽 이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추세가 발생할 것 같은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그 포지션을 쓰는 거고, 변동성이 낮아지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어서 이 손실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일단은 버티면 시간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는 그 대전제 하에서 이런 포지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델타와 감마를 다 해점을 해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델타와 감마 해지 전략은 로우 리스크와 로우 리턴을 가지는 포지션이 되겠다. 예, 극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예, 손실은 30만 원 선에서 끝나고 이익도 한 30만 원에서 제한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로우 리스크니까 포지션을 더 많이 들어가면 되겠죠. 일단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만드는 양 레이쇼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약간 뭐 좀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계신데 결국에는 같은 겁니다. 방향성과 변동성을 해지하고 양매수와 양매도를 비율로 합성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콜 레이쇼와 풋 레이쇼를 합성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미드 리스크고 미드 리턴이고, 그래서 1대2 비율은 리스크 관리에 비중을 둔 포지션이고 1대3 비율은 리턴에 비중을 두는 것인데 저는 1대2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장이 너무 좋을 경우에는 장이 어느 추세가 한쪽 방향으로 됐다 그러면은 매도 포지션을 1대3으로 가져가고 1대2로 가져가는 전략, 또는 하락이 추세로 나온다 그럴 때는 그 콜 레이쇼를 1대3, 1대2 전략을 취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저는 1대2 비율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익 구간은 200만원 이상이고 최대 이익 구간은 200만원이 넘어가죠. 여기서 이렇게 최대한 벌리는 게 벌리고 이 이익 구간도 크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죠. 넓게 벌리고 높게 가져가고 그게 좋고요. 이걸 또 벌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하고 이쪽 더 외가로 포지션을 더 가져가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되죠. 손익 그래프가.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 안정적인 수익 구간이 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 레이쇼를 하는 거는 그 리턴에 조금 중점을 두는 포지션이 되겠고요. 뭐 그냥 양매도랑 같은 게 아니냐라고 해서 저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고 이 매수 하나가 그 등가격 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양매수 포지션이 정말로 해지를 그 변동성 해지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제가 직장인도 해도 되겠다라는 게 오늘도 있으면서 제가 오늘 비번이라서 장을 계속 볼 수도 있었는데 뭐 크게 오늘도 그 변동성이 많이 조금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시간만 안정적으로 지나가게 되면 변동성으로 약간의 이 수익이 변동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큰 추세는 시간 가치는 0의 수렴을 하게 된다. 내재 가치를 갖지 않는 한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현물과 선물 저번에 선물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기관이나 이런 메이저급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식 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장이 크게 막 하락하려고 할 때 커버드 콜이랑 프로텍티브 풋 전략을 취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현물이 떨어질 게 뻔히 보이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선물로 지금 표현을 한 거고요. 선물 한 계약에 콜옵션 매도, 커버드 콜 전략이 되겠고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물은 이렇게 되죠. 손익 구조가. 그런데 약간의 뒤로 빠져도 수익은 덜 손실을 덜 보게 되겠죠. 제로죠 여기. 더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손실이 나는 구조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텍티브 풋이라는 거죠. 여기는 결국에는 현물이라는 게 선물 델타값 100을 갖는 델타값 1이죠. 1 기울기가 1이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이 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풋옵션 매수 하나를 추가하게 되죠. 그러면 손실이 방어가 된다 이 말입니다. 현물이 손실 나는 것을 풋옵션이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쓸 일은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지만 아까 옵션 시세표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기관들에서는 콜은 매도를 때리고 여기도 보이네요. 콜은 매도를 때리고 자 프로텍티브 풋에서는 풋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이론가보다 풋옵션은 이론가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콜옵션은 이론가보다 항상 낮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콜옵션과 풋옵션이 이렇게 그 이론가 대비해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합성 선물이 되겠죠. 합성 선물. 자, 합성 선물은 뭐냐면 동일 행사가에 콜 매수를 하고 풋 매도를 하면 선물 매수와 같은 포지션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등가격 행사가에 콜 옵션 매수와 풋 옵션 매수를 해놓았죠. 그럼 동일 행사가 콜 매도를 하고 풋 매도를 하면은 선물 매도 포지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사용하느냐? 커버드 콜 전략을 썼는데 커버드 콜 전략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포지션이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매도를 추가하게 되면은 완전 방어 해지가 되죠. 이런 것을 추가를 함으로 인해서 완전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 더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음으로써 일정하게 방어가 되는 완전 방어죠. 완전 노리스크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물, 선물, 합성 선물 간의 차익 거래에 이용하게 되죠. 이 행사가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 콜옵션과 그 풋옵션을 이용해서 합성 선물을 여러 가지를 그 시뮬레이션 해보고, 현물과 선물 간의 이 베이시스가 괴리율이 크면, 그리고 만기가 같다 그러면 이런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합성 선물을 또 하는 이유가, 아까 그 선물 같은 경우는 저번 선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이죠. 만기가 3개월 단위로 그 만기일이 다가오죠. 합성 선물은 1개월 단위로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그 만기가 같아지는 선물과 합성 선물을 차익 거래를 하려 그러면은 만기가 같아지는 월물로 같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합성 선물 간에 이제 그 괴리율이 생기게 되면 그것도 차익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 리스크, 로 리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이 하기는 힘들죠.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다 이제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그 매수 호가나 이런 호가가 공백이 커지는 데서는 좀 계산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잘 짜져 있는 것들로 해서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기에는 좀 힘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일단 다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 시뮬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델타와 감마 해지를 하면서 포지션들을 자꾸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전략 시뮬레이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다 IV라 그래서 내재 변동성, 그리고 그릭스가 들어가 있고, 여기 차트 보면은 손익 차트가 그려집니다. 뭐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해외 선물에서도, 해외 옵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봤더니 해외 선물에서는 제공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제공 안 하면서 해외 선물 하라고 자꾸 꼬시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적인 것만 그 지금 합성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십시오. 전략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전략 시뮬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뭐 한번 여러 가지 눌러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전략 선택에도 보시면 다양한 그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세팅들이, 그 전략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고, 파생 상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까 뭐 내재 변동성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그릭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변동성에 따라서 어떻게 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 가치 하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건지 제 생각을 좀 하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 파생 상품의 꽃은 옵션인데 우리가 적절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 무리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적절한 리턴을 한다. 그러면 오늘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결국엔 거북이가 이긴다. 하지만 달팽이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험 분산과 적절한 리턴을 취하면서 여러분 모두 투자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략 시뮬레이터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기본 전략, 콜 매수는 어떻게 하고, 스트레들 매수, 스트랭글 매수, 그다음에 뭐 버터플라이 매도, 뭐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있거든요. 근데 양 레이쇼 전략은 없어요. 잘 안 쓰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읽어 보시고,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감마랑 그다음에 델타 헤지를 하면서 해가면서, 결국에는 변동성 축소 전략이 제일, 그러니까 시간 가치 하락을 따먹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제 이제 11월 수익을 위해서 들어간 포지션 오늘 지금 전략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35만 7천원 수익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선 호가 기준으로 한 거고, 지금은 근월물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호가 공백, 현재가랑 호가 공백이 좀 심해서 좀 과도하게 측정이 된 거고요. 이거는 보시면, 그래서 현재가로 하시면 안 되고 우선호가로 하시거나 이론가로 해도 수익이 좀 많이 나 있죠. 우선호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팔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가격대에서 수익이 잡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변동성에 대한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뭐그 매매 타이밍이랑 매수 그 포지션 진입 타이밍이랑,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그릭스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델타가, 이거는 이제 원래 0과 1 사이인데 여기는 키움증권에서는 곱하기 100을 한 것 같아요. 퍼센티지 개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포지션은 지금 델타 값이 마이너스 5, 0에 근접해 있는 상태고요. 감마는 마이너스 2. 그 매도 전략이 또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시간가치 하락이랑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